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저희가 그 제10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입니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우리 약자로 하면 CIAST라 그러거든요. CIAST. 그래서 CIAST는 우리나라 말로 씨앗하고 비슷하죠. 씨앗, 시드. 그래서 이제 과학은 우리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청남 과학기술진흥원을 개원하면서 그래서 2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한 1, 2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고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1회씩 이 씨앗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그 충청남도나 우리 지역 사회가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기존 산업, 기존 주력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주력 산업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구현하는데 어떤 그 미래 산업이 있는가, 또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서로 주제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이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씨앗 포럼이 앞으로 100회, 200회, 뭐 1000회까지 계속이 돼서 우리 충남에서 시작한 이 씨앗 포럼이 우리 국가의 아주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씨앗 포럼으로 이렇게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또 소망입니다. 그 참고로 오늘 뭐 우리 이제 바이오 분야, 조직 재생 분야에 이렇게 훌륭하신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우리 그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 보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그 작년에 이제 수출이 한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넘버 원으로 많이 수출하는 그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17개 광역 시도 중에 이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한 1,300억 불 됩니다. 1,300억 불. 다음 두 번째가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는 1,000억 불이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는 뭐 한 1,200만 명 이렇게 되고, 우리 충남은 한 220만 명 되는데, 충남에서 그 정도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역 수지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가 한 300억 불 규모거든요. 근데 우리 충청남도의 무역 수지 규모는 600억 불이에요. 600억 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무역 수지를 내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도 보면은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자동차, 제철, 화학, 뭐 발전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충남이 또 충남은 또 지역적으로도 그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또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또 해양 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잘 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씨앗 포럼에 오신 것을 이제 환영해드리고, 우리 씨앗 포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훌륭한 과학기술과 산업이 좀 도출이 되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씨앗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제 발표도 우리 단국대학의 이준희 교수님이 AI 머신러닝 기반 축산 해양 부산물 활용 고부가 재생 의료 소재 개발 전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로 오늘 오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마지막에 한번 이준희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의 순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그 국립해양 생물자원관의 우리 안혜숙 본부장님 오셨고, 또 우리 순천향대학의 이병택 교수님, 조직재생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렇게 두 번째로 해주시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또 충청남대 바이오산업 우리 김미혁 팀장님, 또 부여군의 구은정 팀장님, 그리고 또 언론계를 또 대표해서 우리 김정규 대전일보 천안아산 취재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그 순서대로 시간은 충분하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발표한 그 내용과 함께 또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런 이 바이오 재생 분야, 이 바이오 산업 분야, 해양 바이오, 뭐 축산 바이오, 바이오가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 이 부분은 또 그 우리 지역에서 꼭 만들어 나가야 할 산업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안혜숙 본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본부장 맡고 있는 안혜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충청남도의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런 어떤 좋은 시합 포럼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좀 열린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저희 기관을 잘 아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저희 기관이 오픈되고 저희 기관도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도와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보면 이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해양 바이오 산업을 좀 일으켜 보려고 부처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환으로 저희 그 자원관이 지금 그 재작년부터 해양 바이오 뱅크라고 해서 해양 생물이 그 지금은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뭐 국내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기획연구를 해보면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만 된다면 해양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바이오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지금 바이오 연구계에 있는 분들의 한 60% 정도가 소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육상생물의 한계 너무 많이 이제 연구가 돼서 그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해양생물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관은 지금 그 해양생물의 어떤 국가적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국가 이게 우리나라 거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양생물이 그 분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해양생물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라는 것도 저희들이 밝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유용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금 유전자원뱅크, 천연물자원뱅크, 미생물자원뱅크, 미세조류자원뱅크 뭐 이렇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이 뭔가 효능을 발견했을 때 해양생물이 한번 처리를 쭉 해서 이게 다른 어떤 생물에는 그 효과가 있나 없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초기 단계의 연구에 많은 어떤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부산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해양수산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해양수산 부산물 관련해서는 기획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오늘 이 초점이 재생의료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해양 부산물, 축산 부산물을 함께 놓고 봤을 때 부산물에 대한 우리가 정보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쓰려고 하면 일단 이 소재가 그냥 뭐 기능만 가지고 있다 해서 소재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재가 되려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이 이제 소재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AI로는 그 바이오 데이터 베이스로 지금 구축한다는 거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부산물 DB도 그러니까 부산물이 그 예를 들어서 부산물 중에서 해양 바이오 소재로 사용 가능한 그런 어떤 지금 해양 바이오 소재로 이용하는 부산물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00%. 국내산은 0%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효능을 가진 부산물의 DB화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키틴이라든지 콜라겐, 키토산 뭐 이런 어떤 소재화하기 위한 어떤 기업들이 그나마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기획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규제라든지 지금 법률적인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그 역할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현 상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이거는 이제 내년도부터 올해부터 런치가 돼서 R&D로 저희도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게 이런 어떤 정보가 구축이 되어서 그 어떤 부산물들이 어떤 기능을 갖는가 하는 게 이 데이터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일단 목록하고 우리가 안 이루어져 있고 소재 효능에 그 부산물 효능에 적납한 어떤 그 연구된 그런 어떤 DB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도 지금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지금 그런 어떤 제약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아마 이 뭐 자유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뭐 이런 말씀이 나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 산업 해양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소재의 고도화를 위해서 원천 소재부터 저희들이 출발했지만 이제는 약간 기능을 가미한 그런 어떤 소재 그 뱅크의 고도화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향장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산화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도화하려고 올해부터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갖추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까지 연구의 이력이 있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소재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연구를 R&D를 베이스로 한 어떤 연구와 착목해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수산 그 생물 해양수산생물 그 부산물에 관해서는 기획 연구가 한 10여 건 이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아마 그 농수산 쪽도 아니 수산을 빼고 그 가축이나 이런 쪽도 분명히 부산물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토대로 해서 뭔가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리들이 자꾸 모아지면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뭔가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혜숙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걸 들으면서 또 우리 본부장님 얘기 들으면서 이게 해외에서 전부 지금 소재가 100% 사용하는 건 수입해 온다. 그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좀 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저 생각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소의 거의 60%가 부산물이고 돼지의 뭐 그 40% 가까이가 부산물로 나오는 그런 상태고 또 다른 이 수산 쪽도 마찬가지고 조개 껍질, 뭐 굴 껍질 등 굉장히 좋은 자료로 소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좀 취약하게 된 배경에 뭐 배경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해외 사례와 같이 한번 연계시켜서 간단히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해외 사례는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일본하고 아이슬란드입니까? 그쪽이 보면 그 수산물의 그 재활용 그 도가 일본 북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90몇 프로가 나오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재활용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게 되는 거는 그 나라에서 그 부산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한 척도를 가지고 정말 폐기물이 아니라 활용 자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삽이라든지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그런 어떤 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규제상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업체를 조사해 보니 굴폐각은 업체가 없지만 꼬막폐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뭐 칼슘 제제를 갖다 만들기 위해 소재를 만든다든지. 근데 기업체는 얼마 안 돼요. 한 서너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해양바이오 산업 자체가 우리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자체가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여해서 그러니까 이 부산물의 위생 처리라든지 그러니까 선박에서부터 이게 이제 잘 냉동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발표에서 또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냄새나고 잘 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재활용 빈도가 높은 그런 나라들은 보면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 연구를 여러 번 하고 해수부에서도 기획 연구를 이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런치가 안 되는 이유는 R&D가 오픈이 안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한계성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병택 네. 아이고, 예. 예. 오늘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초대를 해주신 이 김광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산에서부터 이 해양 부산물 관련 조직재생 의료 소재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준희 단국대 이준희 교수님 정말로 이 아주 광범위한 이 분야를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 재생의료에 대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 잘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재생의료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재생의료 관련된 저희 순천향의대에서 하는 연구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특히 이 해양 부산물 재생의료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재생의료 치료 소재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생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 의료기술들, 현대 의료기술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예를 들면 내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외과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난치성이고 중증인 이런 질환들을 극복을 하기 위한 현대 의료의 한계를 정말로 극복을 하기 위한 접근이 바로 재생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의료를 크게 접근하는 타입으로 보면은 유전자 치료, 그 다음에 세포 치료를 보통은 이제 최근 접근은 이제 줄기세포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공학적인 접근,
이런 세 가지 접근으로 크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바이올로지컬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접근을 얘기를 할 때 3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R이라고 하는 것은 리페어, 리플레이스먼트, 또 리제너레이션, 이 세 가지 R절을 따서 우리가 3R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교수님 발제에서 말씀하신 축산 그리고 또 이 해양 소재 이런 것들은 리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 이런 쪽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직공학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 소재입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포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구현, 벌집 같은 이런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그런 소재가 바로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이런 치료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약 한 수십 년에 걸쳐서 오늘 말씀해주신 축산 또 해양 소재 관련된 그런 소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치료 소재, 재생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소재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왔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축산 그리고 해양 바이오 소재들을 우리가 바로 우리 몸에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각 동물의 세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제거를 하는 소위 탈세포 과정이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세포 과정을 만든 한 것을 우리가 아까 이 교수님께서 ECM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세포 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약자를 해서 우리가 EC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CM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만들어낸 그 물질인데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ECM에는 그 주성분이 우리가 우리 환자 치료할 때 아주 좋은 물질인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이 콜라겐이고 거기에 에스게그라든가 엘라스틴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세포들이 잘 활착을 하고 또 증식을 하고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에 분화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인자들 예를 들면은 VGF, BMP2라든가 EGF, FGF 이런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직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동물의 이 조직을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축산물, 우선 축산물을 이용한 저희들은 축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동물 소스, 동물 기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의 뼈를 이용을 한다든가 동물의 연골을 채취를 해서 이 3D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연골 재생 연구라든가 골 재생 연구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동안 수행을 했었고요. 이 돼지 피부를 우리가 그 소주 안주로 이렇게 많이들 구워서 드시지 않습니까? 이 돼지 피부의 지방을 제거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탈세포 과정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ECM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상 치료 또 최근 이제 노인분들 환자들이 증가를 하는데 욕창 치료라든가 이런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피부 재생을 하는 인공 피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돼지 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들 간 절제술이라든가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소재가 바로 지혈제입니다. 그래서 간 맞춤형의 그런 지혈제를 돼지 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었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은 혈관 같은 경우 이건 부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돼지의 다리에서 긴 혈관을 채취를 해서 그걸 탈세포를 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탈세포화된 ECM은 조금 그 강도가 기계적 특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다 떼내고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탈세포를 한 후에 전기 방사 공정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나노섬유를 거기에 입혀가지고 소위 듀얼 구조라 이중 구조라고 하는 이런 혈관들도 저희들이 만들어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은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들어가시는 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이런 그 관상동맥 혈관 이 바이패스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우회술을 하는데 적용을 한다든가 또 하지 이 허혈에 의해서 이 동맥 폐색이 오는 이런 환자들 적용하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3D 프린팅으로 이제 그런 그 동물 조직 ECM을 이용을 해서 혈관을 만드시는 연구도 소개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3D 프린팅을 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이 혈관의 강도, 소위 파절 강도라고 하는 버스트 스트렝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맥이 대부분의 이 혈관 질환은 동맥 질환이거든요. 이 동맥이 파열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도를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그동안 그 동물의 장기를 이용해서 특히 돼지 장기를 이용해서 콩팥이라든가 뭡니까 간이라든가 또 췌장 역시 이제 탈세포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물의 ECM 장기를 이제 빌리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환자 줄기세포를 탑재를 해서 정말로 이식형 인공 장기를 개발하는 그런 기초 연구를 저희들이 그동안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 그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많은 장기 부전 환자들, 말기 부전 환자들이 정말로 이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운이 좋게 그 생체 이식이라든가 교환 이식 또는 뇌사자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 말기 장기 부전 환자들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장기 센터 관리센터 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직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뭐 이런 일치되는 환자를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수요 공급의 절대적인 이 불균형 때문에 이런 인공 장기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메릴랜드 병원입니까 이 교수님 그 최근에 그 신장 이식이라든가 또 심장 이식 이런 그 리포트를 했는데 그것은 그 유전자 조작을 한 그 이종 장기입니다. 이것의 한계는 물론 이제 3일 뭐 초기 단계에 이렇게 성공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면역 거부 반응이거든요. 우리 몸에 어렵게 이식을 한 것이 뭐 한 달 이 정도 서바이벌 하고 페일을 하면은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극복을 하기 위한 이런 한계에 도전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물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스캐폴드 ECM을 빌려서 환자의 줄기세포를 탑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말로 아주 어려운 이 접근입니다. 예를 들면 혈관망 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표면 계질이라든가 다중관료라든가 정교하게 환자의 세포를 이식을 하고 활착을 시켜서 정말로 생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장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또 해양 기반으로 아까 우리 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키토산이라든가 여러 알지네이트 등등 여러 이 소재들 아가로스라든가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 다양한 치료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해서 그런데 문제가 정말로 국내에 소재들이 없습니다. 다 수입을 해서 저희들이 원료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됐습니다만 다시마를 이제 마트에서 사가지고 저희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탈세포 공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그 탈세포를 하면 주성분이 이제 팩틴 성분이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다 앞에 말씀드린 ECM이라든가 여러 키토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물질들을 조합을 해서 각각의 해양 물질에도 좋은 특성들이 있거든요. 항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뭐 지혈제라든가 유착 방지제 이런 치료 소재들을 그동안 저희들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갑오징어라고 하나요? 그게 뼈가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그걸 이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면 큰 상처가 있으면은 피가 흘리면은 이제 그걸 말렸다가 가루를 내서 지혈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그게 참 위험한 접근입니다. 이 면역적인 이런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비브리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만 그 구조가 전자해밍을 보면 아주 다공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탈세포를 해서 그것을 이제 골 재생을 하는 이런 스캐폴드 이런 연구들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그 연구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오늘 그 발제에서 제목에서 말씀하신 해양 그리고 축산 그 부산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굳이 부산물 또는 폐기물 이렇게 활용을 하지 그런 표현을 안 해도 정말로 동물을 이용하고 해양 소재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초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그 뭐죠 부산물을 이용한다면은 정말로 획기적인 그 이 발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그 축산 또 해양 소재가 우리 임상의 재생의료 소재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그 의료 소재, 재생의료 소재는 기존 의료 소재하고는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정말로 축산에서 동물에서 수출한 소스든 해양 소스든 간에 유해성이라든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검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라든가 또 유효성 평가 이런 기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축산 또 해양 부산물들 생산 이력이라든가 또 사육 위생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경우에 중금속이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탈세포를 할 때 어떻게 잘 제어를 하고 할 것인지 중금속 규제라든가 또 이 구제약이라든가 돼지 같은 경우 뭐 많이 요즘 항생제를 많이 투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잔류, 농약 잔류 이런 검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히 이루어져야만이 정말로 재생의료 소재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드린 축산물 ECM 같은 경우에는 구성 성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이라든가 뭐 에스게그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이 똑같은 종의 똑같은 그 장기 예를 들면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분이 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육되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그 성분이 조금 그 변화가 되면은 사실 식약처에서 나중에 허가받기가 이제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성분들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 오늘 그 팀장님 전 팀장님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작년에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 충청남도에도 이런 그 전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기관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천향의대 병원 그리고 단국대 병원들이 이렇게 인근에 이렇게 있고요.
두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재생의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으로 이미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국내에서 이렇게 재생의료, 조직재생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연구하는 이런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순천향 단국대에서 그동안 다양한 이 축산 동물 유래 또 축산 유래, 해양 유래 이런 그 선행 연구들, 기초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연계를 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바와 같이 충남이 이 조직 재생의료 이쪽에 정말로 메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재생의료 분야가 현대 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료 분야다. 네. 아주 그게 저한테는 아주 확 닿는 그런 아주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 이 바이오 분야는 결국은 고령화 사회, 뭐 그렇죠. 저출산,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이 분야가 결국 선진국은 뭐 이 바이오 분야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대량 생산 시스템의 산업화 시대의 이 과학기술 기반은 이제는 이제 후진국, 중진국에서 많이 쫓아왔고,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원래 전공을 했지만 상당한 이 기계공학의 많은 분야는 이제 중진국, 후진국에서 많이 쫓아온 분야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분야나 이쪽 특히 또 전자, 전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분야, 소재 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 현재 무역 10대 강국인데 네. 과거에 뭐 패스트 팔로워 그냥 빠른 추격자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되는 단계에서는 꼭 해야 되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 뭐 사이언티스트 리뷰인가 뭐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4D 프린팅 있잖아요. 4D 프린팅. 네. 4D 프린팅이 바이오에서 오히려 3D 프린팅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네. 외부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에너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생체 조직이 변하는 네. 뭐 이런 거를 4D 프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폐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낼 때 활용하는 그런 소재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분야는 꼭 해야 될 그런 분야다. 또 좋은 그런 얘기를 문제점도 얘기해 주시고 해야 할 방향까지도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남의 김미옥 바이오산업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런 규제 문제, 제도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우리 이 조직 재생 분야를 지원해 드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떤 묘안 이런 걸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사실 도에서는 R&D 부분, 기초 연구 분야를까지 신경 쓰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 접근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 사실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씨앗 포럼 이제 시작하셨는데 정말 새싹 포럼, 열매 포럼까지 해가지고 이게 정말 사업적으로 충남의 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선 바이오는 아시는 것처럼 유망산업이긴 합니다. 근데 범위가 워낙 넓고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분야를 할 수 없고 약간 특화된 산업을 저희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 부분을 아직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뭐 해양 바이오다, 육상 바이오다 결국은 소재의 차이지 화장품을 만들고 만드는 최종 제품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식물 소재보다 축산하고 수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전처리 문제, 염분, 그리고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해결보다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를 좀 마지막에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재생 의료로 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처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맞는 사실 전처리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식물 소재보다 염분이나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이 많은 축산물을 할 때는 아예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를 좀 알고 싶고, 18페이지에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가 지금 관리 문제가 이게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를 가지고 와서 대량 생산하는 문제, 부산물 이력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랑 해수부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사업화까지 가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해수부에서 이런 부산물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조금 저희도 좀 궁금하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부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경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재생의료 이런 기술력이 실험실 연구를 넘어서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고 연구하는 수준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런 재생의료 소재를 개발했을 때 수요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있어야만 생태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업 수요가 있는지도 많이 그 부분이 있어야만 산업적 수요가 기반이 돼야 저희가 산업적 가능 부분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차적으로 저희 도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KTL이 지금 바이오 의료 종합지원센터를 23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료 부분에 아마 저 당국대 조직재생연구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 이 바이오 의료 이 기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재생의료 소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질지, 그 연계성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사업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소재 산업이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효과성 있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현재 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소재 산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도에서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산업적 가기 위한 기반 조건을 제가 사실 이 분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질문을 한 부분은 좀 이제 교수님들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좀 내용을 좀 주시면 제가 또 마지막에 어떤 방향으로 도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저희가 참여를 시킨 이유는 부여 중심으로 소재 저희가 지원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버섯 가죽을 이용한 화이트 바이오를 저희가 여기 부여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균사체라고 해가지고 버섯은 이제 저희가 먹고 밑에 균사체라는 부분을 많이 폐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가죽 소재로, 친환경 가죽 소재로 하는 부분. 근데 재생의료랑도 이제 분야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산업은 조금 동일한 면이 있다고 하고, 이런 거를 좀 확대시켜서 가야 되는데, 버섯 하나만 사실 연구하는데도 엄청난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축산물, 수산물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고, 축산은 그래도 내장이다 뭐 이런 성분이 돼지랑 소가 비슷하지만, 수산은 정말 물질마다 특성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성화해서, 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해서 갈 수 있는 재생의료 소재 어떤 거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좀 범위를 조금 좁혀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에 저한테 좀 답을 주시면 도에서도 이 재생의료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를 좀 저희도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씨앗 포럼은 아주 프리하게 진짜 준비 없이 전문가들 이렇게 오셔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도출하고, 또 오늘 포럼이 부족하면 다음 포럼 또 만들어서 또 논의하고
이제 그럴 계획이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이따가 우리 이병택 교수님이나 우리 이준희 교수님 또 안혜숙 교수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짧게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은정 선생님, 팀장님 또 부여에서 오셨는데 부여는 그 버섯 쪽을 버섯 부산물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버섯 쪽하고 네. 또 부여가 또 축산 쪽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그쪽은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저 앞에서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원장님이나 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뭐 생각 안 해봤는데 얘기 쭉 들어보면서 아 진짜 폐기물을 모으면 자원이 되고 자원을 또 활용하면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이게 그냥 소시민으로서 이게 항상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 보조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걸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머지않아 그래도 내가 보험료도 덜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보험 들으면서도 뭐 허혈성 질환,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 엄청 공부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 뭐 허혈성 질환을 이렇게 치료하고 뭐 이런 걸 얘기 들으면서 아 머지않아서 그런 보험을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저희 부여군 입장에서는 축산도 많이 있고 뭐 저희가 버섯 농사도 많이 짓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축산 이 부산물들이 이렇게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되고 매립장을 지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되게 큰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 자리가 마련이 돼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하고 이 부산물을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건의해서 위에서 다 알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지자체나 광역 이렇게 전문가님들하고의 의견을 모아서 이걸 자원화할 수 있고 진짜 의료 기술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들 작은 한 걸음이지만 좀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가 그 첨단 스마트 바이오팜이라고 해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에요. 농업이 발달돼 있고 저희는 또 문화재가 297개나 있는 진짜 그냥 사람 걸어 다니는 그냥 박물관인 그런 동네여서 여태는 농업하고 문화, 관광 분야에 좀 주력을 했는데 몇 해 전부터 이 충남도하고 같이 해서 요즘 미래 산업이 뭘까 바이오다. 그래서 부여도 같이 한번 농업하고 관광으로만 먹고 살 수 없으니 바이오 산업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버섯 가죽도 해보고 뭐 다른 여러 분야도 해보긴 하는데 지금 뭐 실패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제가 전문적인 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부여에 발전된 그런 산업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많이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도 뭐 65세 인구가 뭐 3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건강 수명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치료제가 진짜 잘 나와서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충남에 또 논산, 계룡, 금산은 또 뭐 이렇게 또 뭡니까 인삼, 홍삼, 뭐 산삼 뭐 이런 게 있고 논산과 계룡에는 이제 저희가 그 국방산업을 지금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군 본부가 다 우리 논산 쪽으로 지금 오고 또 한 20만 평의 국방 산단이 구성이 되면 이 국방 관련 또 이 바이오 왜냐하면 이게 군인들 같은 경우에 먹는 게 엄청 중요하대요. 먹는 게. 그다음에 또 뭐 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부여에서도 첨단 스마트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또 문화재가 여기 많으니까 부여 쪽에 백제문화 그쪽을 갖고 있다가 이제 또 바이오까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셔서 저희 하여튼 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에 그 기반을 두고 이 전체가 전체의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산업의 미래 산업의 발전, 도출이 이제 핵심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기초 과학기술 기반의 바탕을 둔 산업의 발전. 그래서 그쪽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고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언론계 우리 김정규 본부장님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대전에 오랫동안 좀 계셔서 국제연구소하고도 많이 관계하고 계시고 보는 눈이 굉장히 넓으신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김광선 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제 대전일보가 공동 주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구은정 팀장님처럼 저도 사실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이제 전달하는 전문가, 사실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이나 관계 부처 기관들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포럼 결과물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과기부도 있고 이제 농식품부, 해수부 이런 관계 부처에 전달해서 그 내용 결과물이 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는 노력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비전문가로서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약간 AI 머신러닝이라고 하셨는데 그 단순 DB 구축이나 케이스 스터디가 아닌 그냥 그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어떻게 연기가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되면 굉장히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좀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머신러닝으로까지 좀 한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논하면은 과학기술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학기술 말이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일반 시민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느냐,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언론계거든요. 언론계에서 또 언론계 과학기술을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김정규 본부장님은 아주 이 대전과 충남을 아우르면서 이 과학기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벤처기업 또 이노비즈 기업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여튼 계속 좀 그런 역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나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준희 교수님 혹시 또 이병택 소장님 아까 그런 궁금한 사항 또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의견 있으시면 안혜숙 본부장님도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이병택 소장님 먼저 하시죠. 네. 우리 김묘욱 팀장님, 우리 충청남도 이 바이오 이 육성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소재 수준 이게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 기업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치료 소재를 개발을 할 때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순도라든가 모든 공정을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단국대도 그렇고 우리 순천향도 그렇고 정말로 꽤 수준 높은 바로 임상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충청남도 인근 이런 의료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벤처 기업 육성, 의료 기업, 재생 의료 기업 이런 것을 육성을 하고 오늘 주제가 되는 해양 또 축산 바이오 소재 이 원료를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료가 일단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이미 다 공정이라든가 어떤 타켓 치료 소재 이런 것도 다 개발됐는데 원료가 이 확보가 안 되면은
시약처에서 그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료가 일단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한 10개 정도 육성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도에서 이끌어 주시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 조기에 기술 이전을 하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동력을 받아서 조기에 임상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더욱더 우리 진흥원도 그렇고요. 또 그런 쪽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원래 기계공학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기계공학과는 거의 반이 바이오로 바뀌었어요. 거의 바이오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바이오 메케닉스, 바이오 머티리얼 이런 쪽으로 거의 20년 전에 거의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20년 전에 바이오 산업을 너무 그동안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게 이제 우리 먹거리 산업이니까 그쪽 가지고 사실 그동안은 크게 버텨왔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이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가지고 과연 미래에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제가 그 대학원에,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융합과정으로 개설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여기 순천향대나 단국대가 굉장히, 특히 조직 재생 쪽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연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단국대학에는 치과대학이 치의학연구소가 또 굉장히 그런 훌륭한 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이 바이오의 뭐 소재 또는 뭐 바이오 역학 뭐 이런 쪽 공학 쪽, 의료 쪽은 상당히 강한데 또 공학 쪽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 인력 양성 부분과 또 뭐 연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미옥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게 분야가 넓고, 근데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건 너무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이게 참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저기 그 뭐 이제 미국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한 번 갔더니 캔사스 주인데, 거기에는 그 기업들이 바이오 벤처 펀드를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펀드를 그 당시에 20년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벤처 기업을, 그러니까 대기업 또는 그 당시에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에서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미래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제가 우연의 일치로 그런 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민간 뭐 공공 이렇게 해가면서 구축해온, 바이오 분야를 구축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그런 경우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의견 좀 많이 주시고요. 우리 이준진 교수님 뭐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신지? 예. 그래서 대다수 내용은 이제 발표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아까 먼저 머신러닝 쪽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은 잘 모릅니다. 근데 활용을 하는 걸로 이제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좀 1차원적인 것 같고요. 이런 바이오 같은 물질이 이제 연구가 힘든 이유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고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증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레고 같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 연구자들이 결과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이제 학습을 하듯이. 근데 이렇게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게 예전에는 이제 좀 속된 말로 바이오 하신 분들이 좀 꼬장꼬장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내 것만 이렇게 들고 있고 이런 관점이라 가지고 결과가 잘 오픈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면 어떤 논문 같은 거 접근성도 인터넷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결과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이제 새로운 분야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어떤 질병에 해당될 수 있을까를 예전 같으면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예측 시스템이나 이제 컴퓨터 러닝을 통하면 조금은 이제 좁힐 수가 있는 거죠. 예측을 해가지고 이쪽에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조금 그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시간 낭비라든지 인력 낭비, 뭐 경제적 낭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예측에서 바로 되면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연구도 갈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 이런 산업화 문제 쪽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단지 같이 연구자들을 조금 모아줄 수 있는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기반 신소재 그 개발이지만 이런 걸 하려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근육에서 뭘 뽑는다 하면 근육을 이제 가공해 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추출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화학 쪽이겠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이나 의료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이런 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뽑고 싶으면 화학 전문가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또 자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해달라고 해도 네 하고 이제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이렇게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모아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빠르게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빠르게 연구가 되면 성과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이걸 산업화하기 위한 어떤 벤처 산업이 붙겠죠. 왜냐하면 뭐 소재마다 다르겠지만 바이오 소재 중에 조금 뭐 약물적 치료 효과가 있다면 이거는 어떤 다른 것보다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고 싶어 또 자연적으로 어떻게 붙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센터 만든 게 먼저인지 R&D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모아주면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해양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너무 종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게 양식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양식하는 어떤 오류나 뭐 배류나 이런 종부터 소재 발굴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뭐 희귀종 한두 개보다는 조금 더 그림 그리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넙치라든지 우럭이라든지 뭐 굴도 있을 거고 멍게 이런 쪽에 좋은 유용 물질이 많거든요. 양식도 많이 되고 한데 이제 양식장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런 내장 같은 거는 그냥 뭐 버리고 막 이렇게 산같이 쌓여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뭐 그렇게 썩게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위주로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혜숙 본부장님이 해외 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연구사업단 단장님이신데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해양생물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해양생물자원 연구를 또 특히 하시고 계시는데 국내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명함을 못 바꿨습니다. 그 해외 바이오 그 산업 그 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2단계까지 마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해외 사업도 저희들이 그 해양생물자원 확보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ABS라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돼서 물론 코로나도 발발돼서 저희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는 그 ABS가 지금 많은 국가가 비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용한 생물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커넥션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규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하고 그리고 정말 대체 물질 생산이 확실한 그런 거 아니고는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거기까지 생각하게 됐고 그것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그냥 주진 않습니다. 그 신뢰를 쌓아가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저희 기관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지만 연구비를 일부 이제 뭐 공용 연구소라 해서 이제 방 하나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MOU를 맺어서 거기서 조금 실험적인 걸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도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예. 뭐 현재는 그런 거고 제가 오늘 이 그 당국대 교수님이 발표하신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다면 그 이게 지금 AI 머신러닝 기반 부산물 활용 재생 의료 소재 개발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따지다 보면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부산물이 아니고 그냥 해양생물 활용인도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도 저희 기관이 오픈하고 난 뒤에 그 낙지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간 재생 의료 소재 타겟팅으로 연구를 좀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갈 길이 너무나 멀고 저희들도 지금 해양바이오 산업 지원이라는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조그만 인력으로 그런 어떤 테마들을 개개인이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다가 접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가기부에도 설명하시고 앞으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하신다면 그 AI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보가 부산물 활용에 그게 연결이 되는지 일단 저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부산물하고 이 재생의료 소재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허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좀 더 이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촘촘히 논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산물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하고도 굉장히 매치가 되고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렇죠. 그 소재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굉장히 좋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는 그 뭐 폐기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혼합 배출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고 바이오 소재로서는 100% 수입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그 소재의 활용성이 저희 나라에서 가능하게끔 하는 그 작업부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클러스터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기관이 그 지금 장항에 오픈되고 거기 장항산업단지라고 지금 또 만들어지면서 그 충남도에서는 나름대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부처하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오송 그 바이오 단지를 가보니 저희들이 이제 포기를 했죠. 뭐 오송에 가는 게 빠를 것인지 여기 구축하는 것이 빠를 것인지 이런 걸 또 기재부에서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양식 생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수산생물이 종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해조류 하면은 저희 그 추출물 연구자들이 그 많은 종에 대해서 효능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해수부 제일 첫 R&D가 아시겠지만 거의 10년간
어마무지한 돈을 들여서 한 게 이 천연물에서 소재 발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업단을 하신 분이 끝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국의 고서를 다 뒤져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디에 봉착하냐면 양이 많은 거는 효능이 없고 효능이 좀 있는 거는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양을 그 양이 조그만 걸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양식이라는 기술하고 같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양식 기술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쉽습니까? 수강원 같은 경우에도 그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그 메달려도 비근한 예로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참오징어. 아직 초기 배양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징어를 F1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알을 갖다가 포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그 사료를 지금 많은 연구자가 매달렸지만 초기 사료를 개발을 못해서 일주일 내에 전부 다 방류를 합니다. 그만큼 그 우리 해양생물자원관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오픈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천연에 있는 그 어류를 잡아다가 뭐 키우면서 연구를 하겠다. 순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굉장히 여기에는 많은 인프라와 노력과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과제를 봤을 때는 이 사이사이에 정말 많은 기초 연구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과제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준희 교수님 혹시 뭐 말씀하실까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재료들을 뭐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같이 쫙 이렇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중에서 하나만을 특화를 시키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페니실린 같이 하나만 가지고도 뭐 전 세계를 장악하듯이 뭐 그런 쪽의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해양 생물 조금 힘든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 양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양식장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연어 정소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로 실험을 했을 때 뭐 피부 재생이라든지 혈관 재생, 그다음에 줄기세포 기능 향상까지도 지금 전임상까지도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양식이 많이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 송어 뭐 이런 것도 다 연어과예요. 뭐 충남에도 충청도에도 이게 송어 양식장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연어를 먹으면 살을 먹지 뭐 내장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버리는 거를 가지고 오자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연구를 하려면 송어를 사서 정소만 쓰고 먹는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처음에는 힘들겠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힘들겠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갈 길은 되게 먼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부처와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첫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미옥 팀장님 뭐 궁금해하신 내용 혹시 뭐 좀 해결이 됐나요? 우리 그 KTL의 첨단 의료 지원 센터 네.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재생의료 부분도 뭐 다 집어넣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토픽이라도 하나 말씀하신 대로 뭐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재생 재건 산업
과학기술 실증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바이오 의료 종합 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KTL 분원 이제 바이오 의료 분부가 이제 이쪽으로 와산 쪽으로 내려올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부산물이라는 정책적인 어려움, 그리고 해산물은 너무 많은 부분, 그래서 조금 이제 순천향대나 단대에서 이제 연구를 하셨으면 그 중에서 좀 기업 수요 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요 상품으로 조금 바로 실현이 가능하고 또 부가가치가 있는 쪽의 소재를 좀 특정을 해서 산업군을 좀 만들어 나가면 저희가 사업을 과학기술진흥원이랑 같이 만들었으면 어떨까. 사실 그 의료적인 측면은 사실은 소재를 외국에 수입하는 가격 경쟁력 측면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재생의료는 또 우리 몸에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정말 비싸도 정말 효능이 좋고 정말 하다 보면은 그거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하신 거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거를 이 상품으로 해서 그럼 그 소재 쪽으로 많은 지역을 특정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저희가 워낙 축산도 많고 해산도 많고 또 그게 천연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연투까지 연구하신 거를 토대로 조금 산업군을 좀 특정해서 좀 연구를 좀 과학기준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산업화하는데 조금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지. 그리고 KTL에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서 바로 또 연구나 기술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산업을 조금 줄여주시면 어떨까, 군을 조금 줄여서 생산성을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관련 펀딩 혹시 그 벤처 캐피탈 전문 팀들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충남에 혹시 있습니까? 지금 펀딩 부분은 이제 뭐 각각 부처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해양성 산업 펀드가 좀 있고, 저희도 투자이직과 기술 기업 지원과 쪽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로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워낙 또 바이오를 하는 기업이라고 또 딱 묶기가 또 의약 또 화장품 또 이렇게도 또 가기 때문에 아직 바이오를 특정할 수는 없고, 재생의료 쪽으로 만일 한다고 하면 이제 신생이고 하니까 또 규모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또 같이 그때 고민을 하면서 재생의료 쪽을 키워나가면 어떨지 않을까 보고, KT라는 또 정부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이 있으면 그만큼 또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KTL이 좀 재생의료 쪽에서는 좀 같이 사업을 좀 만들어가시면 참여를 좀 같이 계속 해주셨으면 좀 이렇게 진흥원에서 KTL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11시 40분 됐는데요. 또 주제 발표를 좀 일찍 좀 해주셔서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뭐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 10회 우리 대전일보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과학기술 혁신 포럼, 그 시아 포럼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석해 주신 우리 주제 발표하신 이준희 교수님, 그리고 안혜숙 국립해양생물자원관본부장님, 이병택 순천향대학의 조직재생연구소장님, 김미옥 충청남도 바이오산업팀장님, 구은정 부여군 전략사업팀장님, 김정규 대전일보 천안아산 취재본부장님께 특히 감사드리면서 제10회 시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